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항구를 오픈했죠. 즉 개항했죠. 그 문을 통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부분 변하는 모습을 보는 파트입니다. 먼저 근대 과학기술이 들어오면서 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통신에서는 전신이 쓰이게 됩니다. 해저 전선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전신이 깔리고, 전신이 문자나 숫자를 전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연결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편 사무가 이제 근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이라는 거 만들었었죠. 우리는 우정총국 뭐랑 관련지어서 나왔었나요? 그렇죠. 갑신정변. 우정총국 만들어지자마자 오픈식에서 불나고 갑신정변 터졌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을미개혁 때 다시 재개됐던 부분 우리 앞서 배웠죠. 그래서 우편 사업은 갑신정변과 그리고 을미개혁과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도 중요하진 않지만 경호궁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고 해요. 처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환수의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우스개로 황제한테, 왕한테 전화가 연결될 때는 이 전화수들이 이렇게 큰 절을 하고 왕한테 전달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화도 이때 깔리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전기 부분에선 전등이 깔립니다.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깔리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경복궁 내에 전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관리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고,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 보면은 이 전등 이 켜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전기회사라고 전기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요것은 우리나라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황실 왕하고 미국인이 같이 만듭니다. 한성전기회사라고. 이 왕은 이제 고종인데, 고종 황제가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 무덤을 왕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근데 가마에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왕이 행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비켜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왕도 가마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 사람 피곤하고. 그래서 명성황후 무덤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종의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걸 지켜보던 미국인이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전하, 전기로 전차를 만드십시다 해가지고 미국의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과 이 왕실하고 함께 만든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기회사가 한성전기회사예요. 요 회사예요. 요 회사랑 연계이 지어서 전기로 가는 전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가 처음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전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설치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성전기회사 전차 운영됐던 거. 이 전차도 처음에 우리가 운전할 줄 몰라가지고 일본인 운전수로 데려다가 이제 시켰고, 어린이가 여기 치여서 다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돌 던지고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일본인이 가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어떤 그지 같은 놈은 여기 이제 철로가 있을 거 아니야. 철로에 날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목을 베고서 낮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불리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전차가 지나갔던 거죠. 밟고서. 그래서 여기서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초기의 전차의 모습이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라는 거. 철도가 깔립니다. 철도는 이제 육로에 기차가 빠르잖아요. 차보다도. 요것 때문에 유통망이 확립이 되고, 사람들이 지역 간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신분의식, 지역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떤 철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서 배웠지만 철도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서울을 한자로 경이라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울과 다 연결을 합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최초였고, 경부선, 경의선 이런 순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경인선, 두 번째 경부선, 세 번째 경의선, 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산, 서울, 의주, 서울 이렇게 연결하는. 특히 요거 같은 건 어떻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의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러일 전쟁과 관련지어서 만들어진 철로가 경부선, 경의선이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경인선 준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본 국기랑 미국 국기가 같이 있죠. 처음에 이 철도 부설권을 미국이 가졌다가 일본한테 넘기면서 이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의료기술로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광해원이란 병원이에요. 요게 그 당시 광해원의 사진인데, 요거 해가 은혜 해자예요. 넓은 은혜란 뜻인데, 요거랑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기억납니까? 아까 우정국,
이 우중국에 불을 질러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누가 급진개혁파가 칼로 하나하나 죽였잖아요. 왜? 빠르게 개혁하고 싶은데 청해 간섭으로 개혁이 늦으니까 우정총국 오픈식을 이용해서 불을 지르고 자기랑 생각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오니까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갑신정변이라고 앞서 배웠어요. 근데 이때 죽진 않았는데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민영익이라고, 명성황후 친척이야. 명성황후의 조카인데 얘가 칼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들어와 있던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서양 의술로 민영익을 기적적으로 살립니다. 그래서 이 알렌을 우리 왕이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알렌을 비롯해 알렌이 시술한 서양 의술에 관심을 가지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중에 뭘로 개설이 됐냐면 연세대학교 의대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세대 의대병원을 지금 뭐라 불러요? 다른 말로 들어봤나요?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 쭉 거슬러 가면은 죄중원, 광해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과 연관되어 있는 광해원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그리고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두법도 시행되었었다라고 우리 을미개혁 때 요거 배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의식주가 변합니다. 옷생활에 변하는데 고종과 관리들이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자도 개량 한복을 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우리 고종도 그렇고 고종의 후궁도 그렇고 서양식 복장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을 입었다고 알려진 서강범이라는 사람이에요. 급진개혁파 중에 한 명이죠. 서강범. 그래서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거. 식생활, 먹는 것도 서양식 요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커피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중국식, 일본식 음식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양식 만찬을 하는 모습인데 이걸 그림으로 남겨놨어. 그래서 복장은 아직 서양화 안 됐지만 이제 만찬 자리, 먹는 음식 자리도, 식사 자리도 서양식으로 변했다라는 거. 요거는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 손탁 호텔이라고 해요. 손탁. 그래서 그 당시 때 러시아, 독일이죠, 독일. 손탁 호텔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서양식 호텔인데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숙소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주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미팅했던 장소가 이 손탁 호텔인데 이게 영화에도 담겨 있습니다. 영화 천만 관객을 모았던 암살이란 거 아나요? 암살 마지막 장면에 여주인공이 이제 전지현인데 막 총 쏘고 호텔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지거든. 그 장소가 손탁 호텔입니다. 자막을 잘 보면 그 손탁 호텔 자리에서 마지막 씬을 찍었어요. 그래서 손탁, 독일 여성이었던 손탁이 운영하는 손탁 호텔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커피가 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때 들어오면서 아주 유행을 탑니다. 특히 커피를 좋아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랑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에요. 이 둘이 어디 있었냐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둘이 생활하고 있었을 때예요. 고종이 겁을 먹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커피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땐 갑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커피를 아주 즐겨 마셨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걸 알고서 커피에다가 독약을 탑니다. 근데 고종은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서 뱉어냈어. 근데 순종은 마저 다 뱉어내지 못하고 좀 마셨나 봐. 그래서 순종이 죽진 않고 맛이 갑니다. 이빨도 빠지고 약간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는데 영화 제목이 갑이에요. 갑이차, 갑이. 그래서 까비가 아니라 갑이입니다. 갑이. 그래서 이 당시 때 커피가 들어오고 왕까지도 좋아할 정도로 커피를 즐겼고, 이런 걸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고, 그리고 손탁 호텔 등에서 커피 등과 더불어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근대식 건축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외국 공사관들이 다 근대식이었고, 특히 러시아 공사관은 아간 파천과 관련이어서 많이 나오고, 덕수궁의 석조전 요건데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해요. 요게 그 당시 만들어진 특이한 건물 양식이었고, 명동성당, 요 뾰족한 걸 우리 중학교 때 고등 양식이라고 배웠었죠. 1898년에 명동성당이 만들어지는데 명동성당 고등 양식, 르네상스 양식의 덕수궁 석조전, 지금도 서울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도 르네상스 양식인데 지금은 요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죠.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식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문학과 예술이 쓰여지게 됩니다. 서양의 문을 받은 거지.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는 요거 정도 알아두세요.
금수회의록이란 소설을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쓰는데 금수는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이 회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포스터를 봐도 동물들이 금수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풍자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분위기를 풍자하기도 하고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빌려서 동물들이 하는 말을 빌려서 풍자를 했었던 금수회의록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신체시 최남식의 최남선이죠. 해익에서 소년에게라는 게 있었고 이인직의 신소설 혈인후 피혈 눈물루자예요. 피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개화기 때 금수회의록이 있었고 해익에서 소년에게라는 소설이 있었고 혈인후라는 소설이 있었구나. 시, 소설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원각사라고 하는 서양식 극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처음에 판소리 같은 거 공연하다가 나중에 신극, 서양식 연극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각사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도 이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유교,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국가였었죠. 근데 유교가 실천이 좀 약했잖아. 그래서 실천적인 유교를 강조하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조선불교 유신론. 참고로 박은식과 한용운은 독립운동가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천도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병희가 동학, 우리 앞서 동학 배웠죠. 동학의 일대 교주가 누구였어요? 최재우였었죠. 최재우가 혹세무민죄로 해가지고 목이 날라갔죠. 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었고 최시영 때 포접제라는 조직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경전을 정리하면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이 많이 퍼졌었죠. 그러다가 동학 노민운동 했었고 그다음에 3대 교주가 손병희입니다. 손병희. 그리고 명칭을 바꿉니다. 동학에서 천도교로. 그래서 천도교가 동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3대 교주였던 손병이고 아직도 이런 예배당에서 천도교란 이름으로 동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이 천도교랑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종교 역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선생님 두 개 강조하는데 천도교랑 대종교, 특히 대종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나철 오기오가 만들었습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단군이 뭐예요? 우리 민족 시조죠. 그래서 민족적인 종교라고도 하고 나철 오기오 우리 앞서 배웠죠. 요 사람이 나철 오기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앞서 뭘로 배웠냐면은 을사오적 있죠. 을사오족을 죽이고자 하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잖아요. 오족이 뭐예요? 을사오족, 을사조약 체결했던 쓰레기들, 배신자들 있죠? 그들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했었고 뭐 이완용 같은 친일파 집 앞에 있다가 이완용 나면 찍실 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공포의 대상이었었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오족 암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신회란 이름으로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요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타겟 을사오적,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배신자들이었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저격을 하려고 했었던 대종교. 상당히 단군을 숭배하기 때문에 민족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민족적이에요. 시험이 잘 나오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는 총칼로 무장한 독립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겠지만 북로군종소군 청산의 대첩을 승리로 이끈 애들이 북로군종서군이거든요. 상당수가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색이 많기 때문에 천도교랑 대종교는 시험이 잘 나온다. 천주교는 가톨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수교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주로 봉사활동.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개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쪽인데 개신교 쪽도 학교나 병원 같은 봉사 쪽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도교, 대종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교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당시에는 우리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특징을 쓰면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하와이, 미주, 남미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일본 그다음에 미주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운동하러 많이 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만주. 요 위를 만주라 부르는데 여기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남만주의 삼원보, 그러니까 만주의 남쪽 지역, 요 부근에 삼원보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배웠어요. 여기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신민의 인사였던 사람들이 활약을 하죠. 신민의 중에서도 누구? 이회영 육형제. 기억납니까? 나중에 이시영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2조 가까이 되는 돈을 털어서 어떻게 했어요? 부랴부랴 만주로 올라가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 삼원보를 건설했던 사람들, 신민회의 육형제, 이회영의 육형제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립운동의 씨앗이 퍼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독립전쟁하고 막 그래요. 자, 연해주. 요 부근이 연해주예요. 여기는 러시아가 오라고 장려를 했어. 이게 러시아 땅이 되는데 여기가 척박한 땅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라고 권장을 하고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주를 장려했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코리안타운이 형성되는데 그 코리안타운을 신안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안촌은 요쪽. 그다음 미주는 미국을 말하는 건데 하와이로 처음에 우리나라 합법적인 이주민들이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집 공고가 떠요. 배를 타고 천국이었던 하와이로 갑시다. 가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키가 사람 키보다 더 큰 사탕수수, 설탕을 캐치하는 사탕수수 농장 일하러 갑니다. 나스럽게 베는데 무지 커. 심지어는 여기에 말을 탄 미국인들이 채찍으로 막 일어서지도 못하게 채찍질하면서 아주 노비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비 같은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름아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내놨던 사람들이 미국을 갔던 하와이의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적 이민은 이 배가 갤리코인데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갔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처럼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게 그 당시 때 모습이에요. 키가 아주 큰 사탕수수가 있는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사진 있죠? 결혼식 장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일을 하는 우리 젊은 총각들이 결혼하고 싶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국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서로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뭘 주고받냐면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고 여자가 배를 타고 하와이 와서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 미국 동포들의 조상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진 결혼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진 결혼을 할 정도로 열악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중지했던 사람이 안창호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안창호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남미, 요 남쪽에 이제 남미라 그러잖아요. 여기 멕시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멕시코로도 우리가 동포들이 가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요 사람들은 또 애니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남미에서의 우리 애니갱들의 모습. 그래서 요 애니갱들이라든지 하와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미주권이잖아요. 남미, 북미 이런 쪽의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돈 쏴주고 그리고 또 다른 독립운동에 돈을 쏴줬던 사람이 안창호고 이 미주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안창호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다른 학교 교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근대시설 우편이 우정천국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고 갑신정비 때 불에 탔고 을미개혁 때 재개되었고 전차가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인 콜브란의 건의에 의해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운행되었다. 그리고 광해원이 만들어져서 제종원으로 이름 바꾸고 지금의 연세대병원이라는 거. 그리고 근대식 건축물 독립문, 명동성당, 환구단, 덕수궁, 석조전 이런 게 있었고 기타 근대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박모국은 인쇄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성순보 발간을 했고 무기 만드는 공장, 기기창, 화폐 찍어내는 전항국, 전등들이 만들어집니다. 의생활에서는 양장, 서양 양복이 많이
입게 되고 여자들이 둘러쓰고 다니는 쓰개 치마 있죠? 여자들 옛날 얼굴 가리는 치마 같은 거 뒤집어 쓰잖아. 그게 사라지면서 원피스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독상 혼자 받아보는 상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할 때 겸상 두레상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먹는 식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가비가 유행했고 중식 서양식 일식이 유행하게 되면서 손탁 호텔이 그 당시 때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안채, 사랑채, 남자 여자 구별하던 건물 구조에서 달리 서양식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서양식 스포츠도 쓰였다라는 거. 종교에서는 천주교, 개신교는 좀 봉사직이었었고 천도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학을 계승했고 3대 교주 손병희 때 활약했었고 만세보를 간행했습니다. 잡지. 대종교가 시험 잘 나온다고 그랬죠. 나찰 오교가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었고 오조감살단 최근에는 자신해라 부르고 중강단 혹은 북로 군정소군이라 부르는데 청산리 대첩에 주역을 할 정도로 무장투쟁이 앞섰던 종교 대종교. 그다음에 유교 불교는 어떤 새롭게 나아가려 노력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주로 천도교나 대종교가 잘 나온다라는 거. 해외 이주 동포 방금 봤죠? 만주 한반도 위쪽에서 신민의 삼원부라는 독립운동기지가 이회영 육형제에서 만들어집니다. 연해주의 한인타운 신안촌이 만들어지고 미주의 최초의 헬리콥터 타고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을 했었고 그리고 사진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멕시코의 애닉갱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독립자금으로 많이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 그런 구심점이 안창호였었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항 이후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네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우정천국이 아니라 우정천국은 우체국이었었죠. 아까 뭐였어요? 광해원이었었죠. 민영이익이 칼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걸 알렌이 구해서 왕이 고마워서 만들어진 병원. 지금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죠. 최초로 전화는 경운궁에 있었고 그리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분의식 소멸에 기여를 했었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열린 전차가 있었고 그리고 지석영이 종두법 천연두 예방에 힘썼고 을미기약도 있었죠. 개항 이후 예술계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틀렸죠. 양반전 박지원이 양반전 썼죠. 하지만 이것은 개항 전이었었죠. 개항 전.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었어요. 양반전 쓴 거 맞죠? 양반들이 허례허식을 비판했었고. 그래서 1, 2, 3, 5번은 맞죠. 요 사람들이 전기 썼고 이인직이 피눈물 썼었고 서양식 원각사 있었고 서양식 곡에 우레카사를 입힌 창가가 유행했었습니다. 선생님 강조는 안 했지만 창가, 서양식 콩나물에 우레카사를 입힌 창가가 유행했었다는 부분 맞습니다.